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로 해퍼스 토플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예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저희 동로 토플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라이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형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 리딩, 리스닝을 보시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스피킹과 라이팅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많은 학생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리딩, 리스닝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서 대충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신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풀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20점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비법 및 독립형 하나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라이팅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그 점수 구성을 조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는 구조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법과 그래머하고 그다음에 메케닉스를 많이 보고 있어요. 메케닉이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스펠링이나 그 다음에 구두법, 대소문자 사용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시제나 아니면 주어 동사 일치, 단어 선택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선택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토플 라이팅 생각하시면 좀 어렵게 글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지 단어는 뭐 고급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잘 맞춰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토플 보카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한 줄 쓰기를 통한 되게 부드러운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럼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했을 때 뭐 모델 에세이를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뭐 교재나 또 다른 시중에 있는 한 줄 쓰기 연습을 통해서 영작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장 적절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는 통합형하고 독립형이라는 두 개의 문형이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산을 한 점수 나누기 2가 평균 점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토플 라이팅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5점이 만점인데요. 이제 5점 만점이 3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은 만점까지는 못 받으시고요. 잘 받으면 한 28점, 4.5점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중급반 같은 경우는 보통은 3.25대에서 4점, 그러니까 21점대에서 26점까지는 보통 많이 받으시고는 있어요. 수업을 잘 참여하시고 한 줄 쓰기 및 그다음에 템플릿을 적절하게 외우신 분들은 21점에서 26점, 최대 28점까지는 받으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느냐 봤을 때 이제 통합형과 독립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통합형을 먼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합형 같은 경우는 25분간 155자에서 225자 정도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25자 말고 한 250자 이상, 많게는 한 300자 정도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템플릿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또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라이팅 하실 때 옆에 리딩 패세지가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리딩 패세지를 잘 적용을 하면서 쓰시면 또 글자 수는 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여러분들 스크린에 뭐가 뜰 거냐면 리딩 패세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리딩 패세지가 총 4문단 정도 되는데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분간 여러분들께서는 그 4문단의 리딩을 읽어주실 건데 이때 읽을 때 절대로 정독하시면 안 돼요. 정독하지 마시고 읽어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만 먼저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노트를 적어주시고 그 리딩에 맞는 리스닝, 그러니까 반박이 보통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박되는 그 리스닝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듣고 노트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2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실 건데 자, 그러면 25분에서 3분이라는 시간이 좀 뺏겼기 때문에 원래는 22분간 라이팅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22분이라는 시간 말고 저는 18분 정도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나머지 4분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우리 리딩과 리스닝 읽고 들었죠? 그 과정에서 1분 정도는 그 2개의 노트를 좀 정리하시면서 내가 어떤 순서대로 라이팅을 쓸 건지를 조금
뭐라 할까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는 템플릿부터 쫙 작성을 합니다. 먼저 스크린에 템플릿을 쫙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이 3분이죠. 이 3분간 여러분들께서는 틀린 거를 무조건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틀린 거를 고칠 때 여러분들이 뭘부터 보냐? 리딩 패시지에 있던 그 단어들, 스펠링, 구두법, 대소문자 이런 것들 먼저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적으로 스크린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은 알아서 돌아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4문단을 작성하실 건데 보시면 서론, 그다음에 본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결론은 따로 쓰지 않고 총 4문단 정도 작성을 할 건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템플릿에 컨클루전,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부분을 한 줄 정도는 좀 드릴 거예요. 마침 문장을 드릴 거기 때문에 총 5문단 정도의 느낌을 작성할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형이 이제 그 다음 시험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총 30분의 시간 동안 300자 이상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자, 많은 분들께서는 좀 더 뭐 많이 적으면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많이 쓸데없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500자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은 다양하게 쓰면서 템플릿을 적절하게 잘 써서 한 400자 정도 쓰면 전 딱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많이 써서 뭐 양으로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쓰면서 그다음에 내용은 충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쓰셔서 한 300자 후반대에서 400자 초반대 정도 쓰면 저는 딱 4, 5점대는 받으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300자 후반대나 300자 초반대는 그런 점수를 못 받느냐? 아닙니다. 정말 저는 어떤 분이 330자를 쓰셨는데 거의 25점 드리고 싶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단어 선택과 표현이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져서 짧았지만 아주 강렬하게 작성했던 그런 글들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쓴다고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독립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있냐면 주제가 동의, 디서그리, 그러니까 어그리, 디서그리, 찬반을 보통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아니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쪽이 더 좋으냐라는 질문 또는 3개짜리, 요즘 조금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아니면 어떤 것에 가장 돈을 덜 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셋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셔서 그거에 관한 2가지의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지가 3개가 나오면 2개를 골라서 바디 1, 2에 쓰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선택지는 아예 작성이 안 되지고 있어. 그런데 주제를 잘 보면 most라는 표현이 최상급이 나와요. 최상급이 나왔다는 거는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뜻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3개 선택지가 나오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왜 가장 돈을 덜 써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가장 좋은지에 대한 2가지 리즌을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는 건데요. 의견을 쓰라고 했다고 보통 여러분들이 인칭을 다 I로 잡거나 아니면 어떤 분을 U라고 잡아요. 절대로 1인칭, 2인칭으로 여러분들 글을 쓰지 마세요. 3인칭 복수로 저는 보통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토플 라이팅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나의 생각인 거기 때문에 3인칭 복수로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과 예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돼요. 첨삭을 제가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시입니다. 예시를 쓰지 않고 어떠한 이유를 막 쓰세요. 근데 그 이유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은 거를 다르게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2번 쓴 거거든요. 절대로 토플 라이팅 또는 일반적인 에세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되는 표현들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4문단이죠. 서론, 본론 2개, 결론. 이렇게 총 4문단을 쓰고 나오시면 돼요. 30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2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많이 물어보셨을 때 일단은 아웃라인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웃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독립형 주제를 많이 보시고 그 독립형 주제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원에 오시게 되면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템플릿을 주십니다. 그 템플릿이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외워놓고 계시면 한 70%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을 한 70% 정도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30분간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그런 그동안의 아웃라인을 아이디어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는 쓰시면 일단 오픈은 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프 토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많이 보시냐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점점 글을 쓰다가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냐면 토픽이 딱 주어지자마자 그 토픽의 키워드들을 옆에 있는 노트에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키워드를 좀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키워드들이 내 바디 곳곳에 들어갔는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글을 쓰시면 절대 오프가 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반복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한 대여섯 번, 한 세네 번 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프 토픽이 나지 않게 글의 흐름을 일관성 있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템플릿 같은 거 주실 건데 그 템플릿을 여러분들께서 100%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어떤 식으로 그 템플릿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웠지만 각각의 독창적인 그런 에세이가 나올 수가 있게끔 여러분들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법은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어렵지 않게 쓰세요. 가끔 제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토플 단어를 막 외워서 그 토플 단어를 막 쓰시는데 말이 전혀 되지 않아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면서 논리 전개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형 채점 기준을 한번 볼게요. 봤더니 자, 5점 같은 경우가 만점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효과적이고요. 짜임새가 좋고요. 적절하고 명료하고요. 전부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관성과 연속성, 통일성이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구성과 어휘와 관용어구가 적절하게 정말 플루언시하게 잘 적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4점대를 많이 원하시는데 4점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주제와 지시사항은 뭐 거의 전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짜임새 있게 글이 뭐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살짝의 미스테이크는 있었다. 이런 느낌. 세부 설명 및 예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절하고 명료했어요. 자, 적절하고 명료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블라블라하게 쓰는 게 아니라 딱 그냥 뭐랄까 기승전결하게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일관성, 연속성, 통일성은 뭐 간혹 보이는데 아주 살짝 불필요한 것들이 뭐 보여졌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장 구성은 어휘, 관용어는 마찬가지 폭넓은 어휘력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서의 미스테이크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처음 시험을 보셨을 때 뭐 좀 잘 보시는 분들은 3점대예요. 만약에 뭐 못 보셨다 그러면 2점대겠지만 3점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맞아. 뭐 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은 됐어. 하지만 일정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짜임새도 마찬가지로 글이 좋지는 않아요. 세부 설명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가끔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을 있는 그대로 영어로 영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있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콩글리시로 어떻게 글을 쓰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콩글리시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일관성, 연속성이 없습니다. 막 갑자기 다른 말이 막 중간에 튀어나와요. 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그런 것들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성과 어휘 관용어구가 잘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달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게 딱 3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립형의 채점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좀 더 뭐라고 할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지가 여러분들 잘 잡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형 하나 문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독립형 주제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It is beneficial for teenage students to have part-time jobs에 대한 이 질문에 agree, disagree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자마자 옆에 노트에 적어야 되는 게 뭐냐면 teenage students입니다. 자, teen이라는 건 뭐냐면 13, 13살부터 18, 18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뭐만 보냐면 스튜던트만 보고 대학생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part-time job이라고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니까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대학교 경험을 써요. 근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몇 살부터예요? 만 18살부터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대학생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3 is 19이네요. 13 is 19.
고4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죠? reasons와 and examples를 쓰라고 적어놨어요. 말인즉슨 각각 바디 1, 2에 reason과 example을 둘 다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빼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연습하실 때, 공부하실 때 가급적 많이 써보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을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부터 이그젠플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했던 게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쓰니까 빠르게 쓰실 수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나오시라고. 라이팅은요. 그 자리에서 보고 주제를 보고 뭔가를 생각해서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연습했던 것의 최종이에요. 퍼포먼스라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타이핑이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을 작성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웃라인이 어떻게 작성을 하냐 봤더니 첫 번째 바디 1, 2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메인 포인트라는 건 항상 문단의 맨 첫 번째 줄에 나와줘야 돼요. 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메인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왜 나는 그 사람이 티니지 스튜던트가 펄타임 잡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유 두 가지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어그리를 해놓고 학생이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두 번째 value of money, 돈에 대한 가치를 안다라고 쓸 겁니다. 단순하게 돈을 번다가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글 쓰실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돈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는지를 써야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잘 생각했다가 글을 쓰다가 보면 또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노트 옆에다가 종이에다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글을 적어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론 작성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으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 주제에 대한 훅업 센텐스 또는 오프닝 센텐스를 먼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쪽을 써주시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리즌들을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노란 색깔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템플릿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통 저는 시작을 하고 있죠. A question has been raised about whether 해서 어떠한 논란 하나가 떠올랐어요. 관하여서 whether절.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죠. 하면서 whether 뒤에는 주어 동사. It is beneficial for teenagers. 살짝 바꿔봤어요. To work part-time job. 하는 것에 있어서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떠한 퀘스천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오프닝 센텐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식으로의 템플릿을 깔아봤어요.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really vary from individuals' perspectives, but I think that 해가지고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면서 하지만 나는 한 다음에 나의 포인트를 적습니다. Teenagers should have a part-time job experience for two reasons. 해가지고 살짝 뭘 더 붙여서 살짝 다르게 적었죠. part-time job으로 끝나지 않고 part-time job experience를 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좋아요. 두 가지 reason으로서. 그 다음에 first, they can improve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experience encourages students to recognize the value of mone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value of money에 대한 것을 깨닫게 더 장려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론을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꼭 두 개를 쓰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거나 그날따라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아이디어가 한 개밖에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잘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개를 잘 썼을 때도 24점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프 토픽만 아니고서 바디 하나만 아주 디테일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절대로 반복적으로 글을 쓰라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은 빠지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연습을 할 때부터 두 개를 쓰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두 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항상 시작은 메인 포인트죠. 주제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substantial 포인트는 그것을 좀 더 지지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는데 저는 보통 왜,
어떻게 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것이 좋은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짧게 쓰는 거예요. 메인 서포인트까지는 문장이 길어봤자 많아봤자 3개, 3문장 정도. 그리고 나서 이그젠플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쓰면서 여기에다가 많은 이유들을 조금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널 쌤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좋다라는 정리글을 해서 한 문단을 완성하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샘플이 보입니다. To start with, 항상 body를 시작할 때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시작함으로써 한 다음에 다 읽진 않을게요. 블라블라 해서 sense of responsibility를 더 뭐 improve 한다. 이런 식으로 메인이 나오고요. To be specific 이런 표현을 좀 써주는 게 좋겠죠.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유 했을 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면 responsibility를 배울 수가 있는데 뭘 통해서 arriving on time 시간을 제때 가고 working on schedule 스케줄 따라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observing labor regulations regulation이 뭐죠? 그런 규제죠. 규제를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completing task roughly 조금 더 thoroughly하게 completing task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표현들 이유들을 간단하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예시로 적어놓은 게 연구조사예요. 이런 연구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있을 법하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들어보셨던 그런 느낌처럼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뭐랄까 허구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좀 있을 법하게는 써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according to recent study 근래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메인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Students who have a working experience는 have a more responsible attitude toward their studies and tasks than their non-working peers.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던 학생들에 비하여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뭐가 많았다? 이런 responsible attitude가 많았다. 하면서 attitude에 대한 부분을 좀 responsibility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학생들이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숙제도 제때 하고 그다음에 이그잼을 위해서 정말 잘 준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을 적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다른 문제들이 안 일으켰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졌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펄타임 잡이 좋은 이유에 대한 전체적인 근거와 예시가 적절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 학생들이 그런 펄타임 잡을 했던 학생들은 value of money, 돈에 대한 가치를 더 appreciate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appreciate 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유를 적자면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을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에 따른 그 가치를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그젠플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17살 때 그쵸 티네이저리니까 17살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클로딩 스토어에서 일을 했는데 그쵸 그 이유가 봤더니 내가 내 스스로의 랩탑을 구매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런 하루에 7불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7불 정도밖에 못 받았지만 모든 그런 응대도 하고 그다음에 옷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렇게 바닥도 청소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노동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 게 어려운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쓴 거죠. 돈을 단지 벌었다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aluable money를 알게 됨으로써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장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기승전결하고 뭔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단이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쓰실 때는 그렇게 써주세요.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승전결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는 내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모델 에세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모델 에세이를 보면서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아 내가 나중에 비슷한 문장을 쓸 때 이렇게 한번 써먹어야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 이런 에세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모델 에세이를 저는 많이 모방하면서도 쓰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작성했던 그 두 리즌들을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선택했던 쪽이 좋아요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To conclude에서 다시 한번 I believe that part-time work is a necessary experience for students as they can increase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learn the value of money. 이렇게 해서 마침 문장과 함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란색은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 그냥 좀 맞히는 표현을 드렸어요. 뭐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가 있지만 바뀌지가 않은 사실은 이 토픽 이것은 뭔가가 언급은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맞히는 문장을 적어주시고 끝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에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글자 수 331자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0자 초반대인데도 강렬하게 쓰면 점수 잘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문단을 정확하게 네 문단으로 나뉜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죠. 인덴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보통은 저희가 워드로 치면 탭키 누르면 들어가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스페이스를 4번 정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엔터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딱 떨어뜨리는 것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들여쓰기 한 칸 띄고 또 들여쓰기 한 칸 띄고 들여쓰기 한 칸 띄고 들여쓰기 이러면 깔끔하게 네 문단이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무조건 3분의 시간을 여러분들 남겨주시고 고쳐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스펠링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스튜던트 은근 스펠링 실수 많아요. 스튜던트라는 단어에서 은근 스펠링 실수가 많기 때문에 스펠링 꼭 보시고 구두법이 보면 마침표, 콤마 여러분들께서 마침표 안 찍어주신 분들 은근 많거든요. 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워드가 다 고쳐줬으니까.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빨간 줄, 파란 줄 고쳐주는 거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콤마도 많이 안 쓰시거든요. 접속부사, however, moreover 이런 거 뒤에 콤마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여러분들 은근 또 뭘 많이 틀리시냐면 콤마 뒤에 it라는 단어에 이 I를 대문자로 쓰세요. 아니죠? 콤마 뒤에는 무조건 다 소문자인데 나라는 I만 대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 그렇죠? 앞뒤에 문장을 보면 시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어 동사 일치, 그다음에 가산과 불가산 명사. 요거 제일 많이 들려요. 여러분들께서 이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s 붙여놓고 뒤에 복수명사 쓰는데 그거는 셀 수가 없는 명사였어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knowledges, informations. 불가산 명사입니다. knowledge, information. 둘 다 s 붙이면 안 되고요. 단수로 취급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산 불가산 명사를 모르니 앞에 관사 틀리죠. 수량 표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 단어 선택. 내가 썼던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랑 동의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글을 또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잘 고쳐서 제출하시면 문법 부분에서는 점수를 분명히 많이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독립형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나 해봤습니다. 통합형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독립형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샘플 보여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